자, 고객 순자산 가치입니다. 고객 순자산 가치는 CLV, 즉 고객 평생 가치 플러스 고객 추천 가치를 더한 게 고객 순자산 가치입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는 한 고객이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의 평생 동안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고객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준 가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구전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우리한테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 지수까지 포함한 게 실질적으로 이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줄 수 있는 전체 가치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직접 가치와 간접 가치라는 게 있죠. 직접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본 고객 생애 가치, 여태까지 계산했던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 고객이 우리한테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준 그 가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고객이 구전 효과를 하게 되죠. 충성 고객일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구전 효과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회사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간접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이 확보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로 어떤 한 사람이 더 구매해 와서 들어와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객 추천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객의 순자산 가치는 이 고객이 줄 수 있는 직접 고객 생애 가치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벌어들인 그 고객 추천 가치를 합산하는 게 실제로는 고객 순자산 가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즉 고객 순자산 가치는 고객 생애 가치 플러스 고객 추천 가치를 결합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고객 추천 가치입니다. 고객 추천 가치는 고객 입소문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온 고객인데요. 이 고객 추천 가치도 직접 추천 가치와 간접 추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추천 가치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고객을 한 명을 추천해서 들어왔는데 이 고객이 추천하자마자 바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서 계속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추천해서 상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가치다라고 해서 직접 추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소문을 막 내서 그 사람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마지못해서 그냥 보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소문과 자기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의 추천 효과는 있지만 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간접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간접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추천 가치는 실제로 이런 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OM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C라는 거는 추천 고객입니다. 자, 홍길동이 있었는데 제가 김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 C는 김길동을 얘기합니다. 그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 구매해서 운영 마진과 실제로 그 회사에서 홍길동한테 한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죠. 야, 너 고생했으니까 한 사람 추천할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100,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 저기도 보면 OSTL 붙어 있었죠. 한 사람 추천하면 그거 있었잖아. 우친손가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100,000원 주고 화장실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추천 비용이 들어가죠. 추천 비용은 홍길동한테 주는 거죠. 김길동이 아니고 홍길동한테 이 사람 추천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100,000원을 줄게 또는 10,000원을 줄게 이렇게 추천 비용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길동이 이제 들어왔으면 이 김길동한테도 내가 계속 그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지 활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이 들어가죠. 실제로 다른 거는 기존의 CLV랑 비슷한데 뭐가 틀립니까? 추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홍길동한테 준 추천 비용이. 그랬을 때 그 마진을 우리가 직접 추천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진을 구할 때. 간접 추천 가치는 실질적으로 운영 비용이 그동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규 고객으로 획득했을 때 드는 비용만 내가 비용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만 실제로는 간접 추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 직접 추천 가치하고 간접 추천 가치에 대해서 써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홈쇼핑으로부터, 우리 홈쇼핑으로부터 고객을 추천해주면 한 명당 2만 원을 이제 추천 비용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동, 김길동, 서길동을 이 사람이 모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길동, 김길동은 회원으로 등록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회사 회원으로 고객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길동은 회원으로 등록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아직 구매를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6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쇼핑몰을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9만 3천의 비용이 소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홍길동의 CRVD라는 건 뭐냐면 직접 효과, CRVI는 인다이렉트에서 간접 효과입니다. 간접 추천 가치를 얘기합니다. 간접 추천 가치만 먼저 볼까요? 간접 추천 가치는 CRVI 같은 경우는 고객 확보 비용이 9.3만 원이니까 9만 3천 원이니까 그 비용만큼만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비용만큼만 가치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 비용을 기업에서 안 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RVD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사례를 볼게요. 보시면 홍길동이 김길동, 서길동, 그 다음에 김길동 이렇게 3명을 추천했죠. 여기 보면은 추천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추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동이라는 사람은 30만 원의 마진을 보여왔고요. 30만 원을 우리가 구매를 했고 거기에 실제로 유지 비용은 매년 1년에 3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의 CLV는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적인 이길동의 CLV지만 홍길동은 이 사람에 의해서 추천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30만 원과 아까 전에 여기 보는 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실제로 2만 원은 한 명당 2만 원씩 돈을 지불하기로 했죠. 그 2만 원을 빼야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3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었죠. 그 3만 원을 빼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신규 고객 활동 비용을 추가로 지불이 안 된 거니까 이는 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사람은 김길동이고 이 사람은 이길동이죠. 그래서 이길동하고 김길동이죠. 앞에가 이길동이고 뒤에가 김길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서길동의 가치 해가지고 쭉 보면 직접 추천 가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추천 가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홍길동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의 고객 가치, 홍길동의 CE를 보면 CLV, 고객생의 가치 플러스 추천 가치는 또 직접 추천 가치 플러스 간접 추천 가치가 포함이 되겠죠, 가치. 그래서 계산해 보면 홍길동의 직접 가치는 CLV는 이 시기에 의해서 1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CLVD가 91만 원, CLVI가 9만 원에서 합쳐서 전체 고객 순자산 가치를 보면 홍길동의 고객 순자산 가치는 114만 원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접 효과는 그렇다고 치도 간접 효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복돼서 들어가죠. 그죠? 홍길동은 이길동이 준 가치 플러스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중복 가치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 고객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그 고객의 직접 가치만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 가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홍길동은 실제로 김길동과 이 사람을 내가 이 기업에서 얻어서 획득한 게 아니고 홍길동에 의해서 추천해서 들어온 이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홍길동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추천을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하게. 내가 노력을 안 불러도.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이죠.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많이 구매는 안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계속 우리 고객화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더 많은 이익을 계속 줄 수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로얄티라는 거를 지난번에 봤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고객 충성도를 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객 충성도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속 재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이다.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월드 오브 마우스. 뭐예요? 구전 효과. 월드 오브 마우스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입소문을 내서 우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부녀회장만 잡으면 성공합니다. 필요 없어. 아파트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아파트 부녀회장 딱 잡으면 성공해요. 뭐든. 그 아파트 부녀회장이 입소문 쫙 내고 돌아다녀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싸이 있었잖아요. 싸이. 그게 뭐예요?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다 전파돼서 쫙 퍼진 거죠. 그만큼 요즘은 입소문이 더 크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현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직접적인 마케팅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어떤 광고 효과보다도. 이제 그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단점은 그거를 재무적인 가치로 환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 투자가 중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